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철입니다. 제가 오늘 그 MC님께서 소개를 받았는데요. 4차 산업과 미래 경쟁이라는 건데 굉장히 거창하죠. 사실 거창한 게요. 제가 이제 백수 4년차입니다. 원래로 백수인데 그냥 백수가 아니고 제가 퇴직을 할 때 한 5년 전부터 우리 내 노후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민만 하고 4년이 흘러갔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뭘 했냐면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뭐 내 자신이 노후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돈도 못 벌어놓고 사실 뭐 가족들도 벌써 본 지가 오래됐고요. 다음에 퇴직을 하고 나면 엄청난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이며 사실 제가 보니까 돈이 있고 만약에 시간이 있고 또 관계가 있고 건강이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건강이 4개 중에서 말이에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게 지금 보세요. 제가 미래경영이라고 했는데 저는 4년 동안 백수하면서 국민연금에 강사를 이제 위촉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강사가요 전국에 100명밖에 안 돼요. 많은 것 같죠? 거기에 직원들도 있고 또 우리 정말로 난다 긴다 하는 도사들이 와가지고요 국민연금에 강사를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수원에서 경기도권에서 지금 합격이 됐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저의 그 잘한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오늘 저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30분 동안 무슨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만 가장 중요한 거를 오늘 선생님들하고 같이 제가 한번 잘 풀어내가지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4개 영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건강이에요. 그리고 명강사의 조건은 뭔지 아세요? 조건이 자 지금 퀴즈인데요. 지금 몇 시 몇 분이에요? 만약 이게 넌센스 퀴즈인데 몇 시 몇 분일까요? 우리 옛날에 그 이창명 씨가 해준 이야기 있잖아요. 지금 몇 시일까요? 지금 몇 시 몇 분일까요?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맛배기로니까 이창명 이야기를 했잖아요. 텔레비에 나와서 짜장면 시키신 분 짜장면 시 지금 짜장면 시 시키신 분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고 있는 30분의 안에 우리 선생님들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살아갈 40년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땄는데요. 4년 동안 막 놀았어요. 그리고 4대 영역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오늘 같이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연금 강사가요. 4대 영역을 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강의를 하래요. 근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4년 동안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이 4개 영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돈이 없고 건강이 있으면 뭐예요? 다음에 시간은 많은데 건강이 어떻게 해요? 괴롭잖아요. 그리고 벌써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내 혼자 건강해가지고 뭐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요 선생님들한테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대되시죠? 돈 벌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찾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돈을 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돈 있으면요 다 돼요. 돈 있으면서 건강하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돈 있으면요 선생님들 같이 가시면서 재밌고 즐겁고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저 애들 자식들 결혼하고 할 때 돈 좀 보태주고 얼마나 좋아해요. 관계가 화목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제 1번의 건강이 뭐냐면 그것을 오늘 지금 알려드리려고 어제 따끈따끈한 것을 정보를 받아왔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생충학 박사가 누군지 아세요? 기생충 박사? 기생충 박사가 유명한 분이 많지 않은데 어제 그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들 있죠? 나이가 연세가 드시니까 나 이게 참 눈곱이 끼어. 나 어떤 비용이 생겨있잖아요. 그게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다 똑같았을 거예요.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가면 선생님이 비닐봉투를 하나 주시죠. 그러면 그때는 비닐봉투 받으면 우리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많잖아요. 내일 아침에 이게 뭐예요? 체면봉투잖아요. 이 체면봉투를 이제 집에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걸 잊어먹고 왔어. 자기 거를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학교 가는 길에요. 옆에 있는 개똥을 이렇게 집어넣고 가요. 개똥을 집어넣거나 말똥을 집어넣거나 소똥을 집어넣고 학교 갖다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결과를 나오면 선생님이 학생들을 쫙 갖춰놓고요. 이 회충약을 2개씩 먹여요. 2개씩. 그러면 먹고 나는데 이놈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람에서 나오는 기생충이 아니야. 희한한 기생충이에요. 이 기다란 거고 편마 목소 소에서 나는 기생충, 개에서 나는 기생충. 그럼 어떻게 해요? 얘 구석탱이가 가지고 선생님한테 기생충을 맞자는 거죠. 근데 제가요 진짜 목격한 게요. 그때는 대변을 넣으면요 이런 게 허옇게 올라와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죠? 그게 왜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채식 위주로 많이 먹기 때문에 기생충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생충이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쭉 나오니까 기생충이 나오네? 그런 줄 알았더니요, 이 기생충이요, 알을 낳아요. 이제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기생충 알은요, 수만 개, 수천 개, 수억 개까지 나와요. 그러면 얘들이 어디 가서 기생하는지 아세요? 어디 가서 기생하겠어요? 장기에는 간에 가서 기생을 해요. 그리고 이 얼굴에 기생을 하는데 이 알들이요 돌아다니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것들이 올라가서 어디에 가냐면 눈에 가요. 눈이 촉촉하잖아요. 제일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 뒤에 들어가면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 기생충들이 그 분비물하고 자기가 생명이다 하는 것들이 다 눈구멍을 끼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눈구멍을 끼잖아요. 비염이 있어지는 거예요. 비염이요 기생충 안에 침이에요. 이 비염이 거기 막 코를 막 풀고 나면 여기 안에 누런 게 나오잖아요. 야 이거 왜 이러지? 냄새가 심심하고 나오고 이런데 기생충 아니에요 그게. 간이 간질간질하죠? 옛날에 배가 살살 아프면 할머니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배가 아프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야 이리 와라. 그래서 뭐 해줘요? 담배 피기예요. 말아서 담배 피기 하거든요. 그럼 배 안으로 살살 들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 먹어가지고 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건 기가 막힌 약이거든요. 이거를요 우리는 봄에 한 번 넣어보고 가을에 한 번 보고 이 2번만 먹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워낙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일주일치로 드셔야 돼요. 일주일치. 자 그래서 제가요 퀴즈 한번 해볼게요. 지금 거꾸로 달린 집에 우리가 보면 이상한 우리 뭐 맛집 같은 데 가면요 집이 이상하게 거꾸로 달렸잖아요. 이 거꾸로 달린 집이 제일 많은 이름이 뭘까요? 이 집이 거꾸로 달렸어. 거꾸로 달렸으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이게 집이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왜? 이사장님 거꾸로 달린 집 없어요? 그거 잘 모르시겠어요? 벌집이에요. 벌집.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상품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회충약인데요 약이요 이 약이 2알이거든요. 2알인데 선생님은 한 이틀치를 더 드셔야 돼요. 그럼 얼굴이요 진짜 정말 이게 파리가 안 되면요 이게 줄줄줄 떨어질 정도예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 체험 사례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기생충 건강이라는 게 알고 보면 우리가 막 억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모르고 건강을 못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건강이 그렇게 건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짜증나요. 그래서 이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에서는 씨알도 안 붙이는 소리래요. 처음에 국민연금을 들으라 그러는데 우리 국민연금 그전에 같이 들으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뭘 들으냐면 그러면 퇴직할 때 퇴직연금원에서 그거 기금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고요. 다음 최소한 안 되면 주택연금이라도 들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하면 얼마나 좋겠냐? 좋죠.
그렇지만 뭐 애들한테 이거 빼주고 저거 닦이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집도 벌써 뭐 거의 반 정도는 은행집이 됐고 내 거는 그거 가지고 살려니까 힘들고 한데 그 주택연금까지 들어가지고는 애들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빠 돌아가시면 뭐 돌아가신다고는 안 하겠죠? 아빠 그거 주택연금 들고 뭐 어떻게 하실 건데? 이거 한번 눈 한 번씩 보게 되면요 겁난다고요. 그 우리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해결책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네이버는요 초등학생들만 가가지고 뭐 내가 좀 궁금해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버글버글하면서 이상한 이야기 해요. 그게 해답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 같은 경우는 금융 컨설턴트인데 코로나가 딱 생기고 나니까요 서울에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지방 갔더니요 더 일이 없어요. 지방 가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체류기간이 끝나고 나면 본국으로 가요. 못 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막혔어요. 우리 기업의 사장님들이요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날 뭐라고 그러시냐면 현장을 갔더니 야 내가 고생하다가 이 사람들이 안 오면 대신 누구를 써야 되냐 하고 알아봤더니 동네 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을 자기가 아침에 모시고 온대요 차로. 그런데 이분이 더 좋은 게 그 공장에 소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또 일에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매일 다니시면서 이 사장님은 뭐냐 거기에서 해답을 얻으신 거예요. 그 나름대로 해답을 얻으셨잖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다 그렇게 해드릴 수가 그렇게 하신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뭘 하고 있냐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공장을 완전히 공장 자동화를 시켜버렸어요. 지금 지방에 가면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 스마트 팩토리를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는지 이제 사장님들이 걱정을 하지 않아요. 사람을 뽑고 안 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뭐 해결해야 될 것도 없는데 정부에서 코로나가요 우리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분이 전지전능하신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해? 왜? 완벽하니까. 내 자신은 이 자체가 완벽한지를 본인이 모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여러분 선생님들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당부를 했대요. 여러 선생님들이 지구에 가서 싸우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 완벽한데 내가 증명을 못한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가서 그것을 아주 증명을 해줘요. 그래서 미션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셨거든요. 코로나 이겨냈잖아요. 지금 이제는 슬슬 가고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코로나가 가면서 어때요? 세상이 또 바뀌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코로나가 뭘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남한테 기회가 말하지 마세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스마트 팩토리가 됐는데다가 이 공장에 가면 스마트 팩토리 로봇들이요 사람의 힘보다 100배가 더 세요. 로봇이 하루에 전기만 먹는데 하루에 10,000개씩 생산을 해. 10,000개씩. 그리고 이 인공지능은요 벌써 이세돌이하고 저번에 바둑 대결했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누가 바둑 두자는 말 안 해. AI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이 이런 축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보세요. 이세돌이 지금 이거 표정 안 해요. 로봇이요. 그리고 잘생기기까지 했어. 잘생기기. 이제는 로봇이요. 뭘 하는지 아세요? 배달도 하고 간호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해요. 지금 롯데 저기 가잖아요. 선생님들이 일을 하셔야 돼요. 상품 없어요? 잠깐만요. 퀴즈 조금 이따 내드릴게요. 궁금하시죠? 이 키오스크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가시면 쭈깃쭈깃 하시면 이게 참 곤란해요. 키오스크도 제가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키오스크도 쉽고요. 애들은요 거기 가지도 않아. 아예 자기가 앱으로 주문을 해서요. 그 가서 바로 받아요. 바로 먹어요. 주문도 안 해. 근데 그게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할인까지 돼요. 할인까지. 우리가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스마트 팩토리가 이 상황이에요. 지금 사람이 거의 필요 없어요. 노사공격 이제 할 필요가 없다고요. 4차 산업은 뭔지 아세요? 퀴즈 낼게요. 선생님 한번 보세요. A, B, C, D. 우리는 이제 경영 지도사들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A, B, C, D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툭툭 튀어나와. A는 뭘까요? AI예요. AI, 인공지능. 다음에 B는 뭘까요? 블록체인이라고. 여러분들 비트코인에서 지금 물려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 기술은요 굉장한 기술이에요. 국가 간의 거래라든가 이런 거는 블록으로 정보가 모여 있어가지고 아무도 해킹을 못해요. 이 기능이 앞으로 선생님들이나 국가나 사회에서 이 블록체인으로 다 개인정보가 보장이 될 거예요. 지금 보이스피싱 한다고 난리시잖아요. 이제 블록체인이 그것을 다 막아주는데 지금은 쉬운 단계예요. 그리고 클라우드라고, C가 클라우드인데요. 이 클라우드가 구름이잖아요. 이 구름은 그냥 진짜로 구름이 아니고 옛날에 카카오톡이 목통이 됐잖아요. 선생님들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어요. 도대체 카카오톡을 안 쓴 날이 없고 안 쓰는 시간이 없고 매일매일 사진 보내고 정보 보내고 하다가 갑자기 카카오톡이 멈췄어. 인생 자체가 다 망한 것 같아. 알고 보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센터 거기에서 불이 났어요. 이틀 동안 고생하셨죠? 그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하늘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분당이에요. 분당에 그 많은 정보를 꽉 잡아놓고 여러 선생님들이 오늘부터 내일부터 어제저녁부터 친구들 사진 영상 다 보관돼 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정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빅데이터, 데이터 A, B, C. 선생님 A 아까 퀴즈 A 뭐예요? A가 B 블록체인 또 C 클라우드 또 D 데이터. 빅데이터. 축하드립니다. 이 빅데이터인데 이 빅데이터는요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구글에서요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것도 10m까지는 다 추적이 가능해요. 근데 그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못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제가 이제 집에서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쫙 열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고등어를 먹을까? 고등어 갖고 와서 굽잖아요. 그럼 이 AI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냉장고 앞에서 서 있으면서 3분 동안 고민을 하고 이 주방을 요리를 했는데 그러면 뭘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 계란 후라이는 3분이 아니야. 아니죠. 계란 후라이는 30초만 되잖아요. 계란은 아니야. 그럼 뭘까? 간식일까? 고등어일까? 전복일까? 전골일까? 생각을 해서요. 지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내가 고등어를 이제 먹었어요. 먹었는데 고등어가 갑자기 먹고 싶어. 근데 냉장고에 문을 열었는데 고등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쿠팡에서요. 자, 띵동 여기 도착이 됐습니다. 이 클라우드 빅데이터가요. 이 모든 걸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면 행복할까요? 재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4차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우리한테 좋은 혜택을 줬지만 어떤 상황이 생긴지 아세요? 인간의 능력이요. 갑자기 코로나도 있었고 4차 산업이 우리 여기에 와 있는 걸 몰랐어요. 이 모르다가 코로나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도 되고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제 문제는요. 더 진화된 어마어마하게 진화된 챗 GPT라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챗 GPT. 이 챗 GPT는요. 대화형 모든 인공지능 그러니까 모든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 자료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빅데이터. 이게 어마어마한 전 세계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요. 이 챗 GPT에 딱 들어가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가 다 나와요. 이 기가 막힌 세상에 왔어요. 제가 수원 살잖아요. 수원에서 65살짜리 돈이 없는 사람이 애인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러면 그 답이 있을까요? 답이 있어요. 답이 나오더라고.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산책을 하세요. 이렇게 산책을 하면요 건강해지잖아요. 그리고 맑은 공기를 쉬는데 내가 또 멋있게 어차피 제가 있는 곳이니까 멋있게 하면서 여유있게 걸어다니면
혹시 아세요? 저 사람이 뭐 재벌 2세인가? 우리 옛날에 뭐 프린세스인가 거기 그 드라마를 봐도 누군가 돈 많은 분이 한 분 여기 와서 손을 잡을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수원을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해답이에요. 그 모든 정보들을 다 모아서 엑기스만 받아가지고 자기 주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제가 컨설턴트인데요. 고민을 하나도 안 해요. 이 사장님한테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챗 GPT한테 묻기만 하는 거예요. 다 나와요. 제가 고객이요, 미용실 원장님이세요. 이 미용실 원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컨설턴트님, 우리 미장원이요. 도대체 나는 이게 뭐 망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이 챗 GPT가 뭐라는지 아세요? 미장원은 영원히 안 망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가 잘하잖아요. 저같이 이러면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미장원은 이 집 건너 이 집, 이 집에 미장원, 이 집에 부동산, 이 집에 미장원, 이 집 이런데도 안 망해요. 왜? 이게 머리가 계속 자라잖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의 머리는요 최고예요. 만약에 황진이나 다음에 양진이가 머리가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머리가 없으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미용 도구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챗 GPT에 녹아 있어요. AI 만능 시대, 모든 해답은 챗봇 시대.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느냐?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냐? 자기네들이 찾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 챗 GPT한테는 뭘 물어야 되냐?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물어야 되냐? 그게 중요해요. 이거는 단순하게 물어서는 안 돼요.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봐서 융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 최고의 능력자인 거예요. 이제 잘 묻는 사람, 잘 질문하고 해답을 얻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이, 남녀노소, 뭐 자산 가진 거 안 가진 거 다 있으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챗 GPT한테 우리가 필요한 거를 물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요. 이게 지금 심지어 어디까지 올 줄 아세요? 우리 정 박사님 아실 텐데요. 기가 막혀요.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을 띄우는 거 쓰니까 그래 지능은 우리가 질 거야. 그림은 안 돼. 왜? 창작품이잖아. 무슨 소리예요? AI가 더 잘 그려요. 이게 난리에 이거 그렸어요. AI 이거 얼마 3분이면 그려요. 1분이면 그려요. 웃기지 않아요? 피카소처럼 그려줘. 피카소 자기 얼굴을 갖다 대고요. 피카소처럼 다 그려줘.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거 나온 거잖아요. 그거처럼 그려줘. 그거가 나왔어요. 2분 안에 그려요.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1등상 받았어. 근데 이거를 이 심사위원들이 착각을 한 거야. 아니 도대체 저거 굉장히 잘 유명한 그림인데 저게 도대체 뭘로 저걸 그렸지? 이거 5분 만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상금을 뭐 수억 받았다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제는 실제로 그린 거하고 AI가 그린 거 구분이 안 돼요. 이거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왜? 여가가 있잖아. 시간이 있잖아. 연륜이 있잖아. 기회가 있잖아.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젊은 애들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4차 산업이라고 말만 쳐도 들었는데 4차 산업이 이렇게까지 발전이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눈독을 했더니 전 세상이 개벽이 됐어요. 이제 이것만 우리가 찾아나가면 선생님들하고 저하고요 크루즈 같이 가가지고 1년에 6개월은 크루즈에서 자고 놀면서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건강만 잘 지키시면 되잖아요. 그죠?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봐보세요. 얼굴 이 무한한 기술을 가지고 제가요 이게 의욕이 무능쳐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명강사의 조건은 시간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고등학생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재능 기부를 가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하여튼 무조건 그냥 수업 시작하면 자요. 끝나도 자요. 아주 자는 게 아니고 원이 막 쌓였나 봐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야야야 너 자고 나서 자고 났는데 그럼 지금 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요 집에 가고 싶대. 집에 가고 싶대. 그러면 집에 보내주면 너 집에 가서 뭐 할래 그러면요 집에 가서 또 잔대. 집에 가서 또 잔대. 이게 무슨 이렇게 잠을 많이 자요.
이 젊은 애들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4차 산업으로 왔는데 꿈이 없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이 기술도 자기네들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이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합류하고 그 사람들한테 해줘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만약에 진짜 그런다면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앞으로 이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삼성이요, 양심은 있어서 우리 휴대폰 안에 어마어마한 기능을 숨겨놨어요. 근데 선생님들이나 저나 관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지금 AR 존이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야 이거 보니까 뭐 이모티콘 2,500원짜리 이거 뭐야? 하고 이렇게 꼭 눌러보면 2,500원 결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 왜 사요? 좋긴 한데 지금은 AR존에 가면 이모지라고 해서 자기 얼굴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수백 개 이모티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의 카톡의 생활은 이제는 즐기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것을 엄청나게 좋은 퀄리티로 보여주면서 수익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SNS 상에는요 선생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기회가 있어요. SNS 아시잖아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 세상에 이런 두꺼운 놈이 어디 있어요. 배달의 민족은 우리 5천 역사가 묻혀있는 건데 그 배민을 7조 원에 팔아먹었잖아요. 7조 원에 딜리버리한테. 배달의 민족이 우리 거예요. 근데 지가 그냥 날람 잡아먹었어. 욕할 거예요? 욕하면 안 돼요. 욕하지 않는 게 제가 이 브랜드를 정말 어떻게 쓸 건지를 다음에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이 부분을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제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